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키보드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키보드를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키보드를 자주 쓰다 보면은 이제 키보드에 이런 점만 조금 개선됐으면 뭐 여기에 이 키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나만의 나에게 딱 맞는 키보드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잖아요. 뭐 전 인류의 공통적인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욕망을 채우려면 역시 키보드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 나만의 커스텀 키보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대충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캡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키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ABS라는 재질이 있고 PBT라는 재질이 있어요. ABS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저렴한 대신에 내구성이 조금 약하고 염색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PBT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싼 대신에 내구성이 좀 더 좋고 염색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오래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스페이스바나 자주 사용하는 키들이 이렇게 반들반들해지잖아요. 이게 ABS 키캡들이 이제 손가락 때문에 마모가 된 거거든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싫다 하시면 PBT를 고르시면 되고, 혹은 이제 알록달록한 키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ABS로 여러 가지 색을 사서 그 조합을 해서 꽂아도 되겠지만, PB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한 세트를 사서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취향에 따라 갈리는데, 어찌됐든 뭐 전 개인적으로는 PBT를 추천하지만 ABS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원하시는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 스위치죠. 스위치는 제가 구매한 건 이제 체리사에서 나온 체리 스위치라는 거고,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이 적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굉장히 누를 때 가볍고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스위치예요. 그 스위치도 사람마다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타는 물건인데, 어떤 분들은 누를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손만 올려놔도 입력되는 가벼운 걸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꾹꾹 구분감 있게 눌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취향에 맞춰서 시중에 스위치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뭐 주로 색깔로들 구분하곤 하는데,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잘 찾아서 스위치도 한 세트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하우징이죠. 하우징은 키보드의 껍데기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집에서도 많이들 만드세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하드보드지로 만드는 분도 계시고, 나무를 직접 깎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기도 하고, 알루미늄 꽤 많이 쓰더라고요. 그 외에 뭐 포맥스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로 만들었어요. 왜냐? 귀찮으니까. 제가 뭘 자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도면을 그려서 아크릴 제작 업체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레이저 커팅기로 아주 깔끔하게 재단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바로 컨트롤러인데요. 키보드가 컴퓨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키보드의 키를 누를 때마다 컴퓨터에 이 키가 눌렸다는 신호를 보내줘야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시중에 보면은 키보드를 만들기 위한 전용 기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기판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쉽게 키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냥 기판에다가 스위치를 꽂고 키캡을 꽂으면 키보드가 되니까.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키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판들은 이제 스위치를 꼽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위치를 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뭐 야릇한 키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저처럼 아두이노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아두이노 말고도 많이 있지만, 아두이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두이노, 많은 아두이노 중에서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혹은 마이크로, 아니면 이 레오나르도와 호환되는 호환 보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요. 왜 다른 보드가 아니고 이걸 써야 되느냐? 이 레오나르도 계열은 다른 보드랑 다르게 컴퓨터랑 연결을 했을 때 아무런 별도의 설정이 없어도 자동으로 USB 키보드랑 USB 마우스로 인식이 돼요. HID 프로파일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치 아프게 펌웨어를 짤 필요가 없이 그냥 키보드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로직만 넣어주면 이게 키보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를 쓰면 된다. 꼴랑 키보드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납땜인두. 납땜인두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납땜인두가 있으면 납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멀티미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요거 납땜 페이스트 송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요. 플럭스도 그렇고 뭐 전선 쪼가리, 전선 쪼가리는 그냥 이런 전선을 사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랜선을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왜 랜선을 추천하냐면 랜선은 한 가닥 안에 8개의 전선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전선을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게 바로 이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나 혹은 LED를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LED를 쓰시길 추천해요. 체리 스위치에는 LED를 꼽는 구멍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집에 있는 다이오드를 썼다가 납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 LED나 다이오드를 어디다 쓰느냐, 사실 이거는 스위치를 배선할 때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있어야 아주 좋은 그런 부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스위치는 회로를 끊었다가 이었다가 하는 부품인데요. 이런 스위치 한쪽 끝을 아두이노의 핀에 연결하면 이 스위치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두이노가 읽게 되죠. 그럼 스위치가 여러 개일 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스위치가 4개일 때는 아두이노의 핀 4개를 사용해서 4개의 스위치의 상태를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스위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가 20개면 핀이 20개, 스위치가 100개면 핀이 100개 필요한 걸까요? 자, 스위치가 9개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아두이노의 핀도 9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스위치들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엮어보면 어떨까요? 스위치 2개가 눌려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스위치의 상태를 읽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1번 핀에 전류를 흘려주고요. 그리고 4번, 5번, 6번 핀에 전류가 들어오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스위치가 눌려있으니까 4번 핀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A키가 눌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번 핀과 6번 핀에는 전류가 오질 않으니까 다른 스위치들은 눌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1번 핀의 전류를 끊고 2번 핀의 전류를 흘려주고 다시 4, 5, 6번을 읽는 것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나면 또 다시 2번 핀의 전류를 끊고 3번 핀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9개의 스위치를 핀 6개만 가지고 모두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다리 20개를 가지고 최대 100개의 키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방식에도 단점이 있거든요. 다시 방금 전 회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A, G, I 키가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1번 핀에 전류를 흘려보면 그러면 4번 핀으로 전류가 들어올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서 6번 핀으로 전류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1번에 6번이니까 C키가 눌린 것처럼 인식되겠죠? 이렇게 누르지도 않은 키가 눌린 걸 고스트 키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스트 키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해법이 바로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죠. 흔히 사용하는 LED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이오드를 스위치마다 달아주면 고스트 키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이오드가 어떻게 고스트 키를 막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와 동일한 회로지만 이번에는 각 스위치마다 다이오드가 달려 있어요. 그럼 A, G, I가 아까랑 동일하게 눌려있는 상황에서 다시 1번 핀에 전류를 흘려볼게요. 그러면은 4번으로 내려가던 전류가 G 스위치 쪽으로 가려고 해도 다이오드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번엔 4번으로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A 스위치가 눌린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 과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 쉽죠? 이 키보드에 사용된 재료들이랑 아두이노 소스 코드는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블로그 링크글을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비염인지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이만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키보드 제작 되시길 바랍니다.